1시 40분이 됐습니다. 네, 남성교회 명사초청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 강사님을 좀 모셨어요. 고 박승훈 장로님 자제시고요. 그리고 처음 만남은 2017년도 봄입니다. 고 박승훈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남성교회 지혜원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셨는데 남성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뭐지? 이제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렇게 또 열심이고 열정도 있고 그런 분입니다. 남성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며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세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안에서 국내 선교 부장을 맡고 있고요. 미자립교회 지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또 솔선수범해서 찾아가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후원하면서 국내 선교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1년, 2022년 종교교회 청빙위원으로 남성교회에서 청빙위원회로 파송을 받으셨죠. 그래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달 전에 상조 봉사팀이 좀 너무나도 약해서 상조 봉사팀을 좀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좀 했어요. 권사님이 이제 우리 상조 봉사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아주 쾌히 좋다고 승낙을 해서 같이 이제 상조 봉사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그러한 신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이분의 경력과 또 수상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도 전자통신연구원 정부 연구소인데 거기서 10년 계셨다가 또 삼성전자에 스카웃돼서 삼성전자 임원으로 계셨습니다. 삼성전자 CPU 설계 개발 팀장으로 미국 보스턴에서 삼성 보스턴 디자인 센터를 이끌고 세계 최초의 1GHz 알파 CPU 공동 개발에 성공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텍사스 오스틴에서 아이폰 3 갤럭시 S 스마트폰 초전력 개발 책임 임원을 지내시고요. 우리가 좀 아이폰 갤럭시 나오니까 좀 낯이 있죠. 그리고 세계 반도체 학회 올림픽인 ISSCC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IBM, 애플, 그다음에 ARM, CPU 개발 전문가들과 또 MIT, 동경대, 국립대만대, 미국, 일본, 대만, 유럽 학계 교수들과 함께 세계 CPU 기술 발전 혁신에
기여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세계 아시아 반도체 학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 1999년도 CPU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전자공학회로부터 해동상 기술상을 수상하셨고요. 2007년도는 CPU 설계 전문가로서의 삶이 과학 동화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33년간 CPU 100일만을 걸어온 우리 박 권사님, 2014년서부터 10년간 임원으로 일해온 삼성전자를 떠나 지금은 그 이삭 CPU 연구소 세워서 지금 0.1V 100GHz 프로세서 연구 개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 고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주장님께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잠깐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시고 특히 들리지 않는 귀를 열어주시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명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1년 반 전에 이제 조대식 장로께서 이제 이 강연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한 다음에 1년 반 동안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고,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부터 이제 같이 자랄지라.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반도체와 함께 신앙이 자라온 것 같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우들 같이 신앙이 자라가는데 제 말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반도체를 통해서 신앙이 자랐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얘기는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출의 지금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매스컴에서 매일 이제 반도체 얘기를 들으실 텐데 사실은 반도체가 무엇인지,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반도체하고 제일 궁금하실 게 아마 도대체 반도체하고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자에 익숙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체라는 게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 아닙니까? 반은 반쯤 도체, 그러니까 전기를 반쯤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 세마이컨덕터, 이것이 이제 반도체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꼬마 전구를 갖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전구를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트랜지스터 똑같습니다. 스위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에 이제 0V 아무 전압도 안 가하면 불이 안 들어오죠. 근데 1V 전압을 가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바로 스위치입니다. 트랜지스터 반도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 스위치입니다. 사람이 저 스위치 껐다 켰다 하면은 1초에 한 2번, 3번 이게 구작이지만 이거를 전기적으로 하면은 1초 동안에 몇 번이나 끄고 킬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무려 10억 번. 이것이 1GHz. 여러분들이 1GHz, 2GHz, 2GHz, 3GHz는 20억 번, 30억 번 끄고 킵니다. 저것 때문에 1초에
막 30조 번, 40조 번 계산이 가능한 것이 그것이 반도체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그 만 번은 10메가헤르츠, 그러니까 10kHz죠. 그거 진짜 저희 맨 처음 40년 전에 개발할 때 딱 그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정말 1000배, 2000배, 이게 엄청 발전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반쯤 전기를 통하는 도체다. 그래서 전기를 가해서 전기가 통하게도 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게도 하고 이것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저는 이제 반도체 개발만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중에라도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장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정말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좀 잘 해보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게 반도체 역사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지금 세계 1위, 뭐 2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저는 80년대부터 이제 반도체 40년 해왔는데 91년에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합니다. 처음엔 전자통신연구소에 일하다가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사실은 변방의 변방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때 정말 와이프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꾸자. 이 변화, 이게 엄청났던 시절에 제가 주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95년에 삼성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전부 일본 회사, NEC, 뭐 좀 파란색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전부 일본 회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까만 거는 미국 회사, 미국하고 일본판이었는데 95년부터 드디어 이제 삼성이 랭킹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그만둔 2015년, 14년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2위 반도체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사실은 제 실력으로는 전혀 가당치도 않은데 이렇게 된 건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2021년에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세계 1위 반도체까지 2017년에 잠깐 1위를 한 적이 있지만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세계 1위를 하는데 전체 매출 규모가 반도체만으로는 83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00조 정도가 되고요. 이게 삼성전자 전체로 보면은 93년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삼성전자에 들어왔을 때는 한 3조, 4조, 뭐 10조 굉장히 국내 최고였지만 세계의 기업들하고는 예를 들면 IBM이나 HP나 소니나 쳐다볼 수도 없었죠. 그냥 1000억 달러 매출의 큰 회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던 변방 회사였는데 지난 진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작년에 이제 3천억 달러 2011년에 2천억 달러를 기록해서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가 됩니다. HP, IBM, 소니 1000억 달러에 머물러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천억 달러에 가서 2011년에는 이제 세계 1위 회사가 되고 그 후로 계속 세계 1위. 근데 작년에 아마 애플보다 뒤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반도체 간략한 역사고요. 이제 반도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또는 이제 컴퓨터는 안에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전자두뇌 그것이 제가 해왔던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장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발목, 코, 귀 이런 비슷하게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키보드도 있어야 되는 그 입출력 장치. 그래서 컴퓨터는 보면은 이 CPU, 그 다음에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입출력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CPU는 미국의 인텔사가 제일 유명한데 물론 스마트폰에 쓰이는 CPU는 아니고 PC나 이제 서버 이런 데 쓰이지만 시장 규모로는 그분이 훨씬 PC가 크기 때문에 인텔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기억 장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입니다. 입출력 장치는 이제 퀄컴이라든가 다른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로 반도체가 구성되는데 CPU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CPU 반도체 칩은
여러분들 그 엄지손톱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cm, 1cm. 근데 1cm, 1cm에 그 트랜지스터 수천억 개를 넣습니다. 어떻게 넣는지 이제 그걸 보여드립니다. 자, 요걸 분해를 해보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확대를 봅니다. 요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요 부분, 동그라미 부분을 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도체 실리콘 위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트랜지스터들이고요. 요거를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런 거대한 건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시 단면도를 보시면은 이게 한 10층 정도 이 금속선인데 전기줄로 쭉 연결된 거에 저기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 트랜지스터 위치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한 개의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운데 하얀 선 저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채널인데 저것이 바로 요새 3나노, 4나노 하는 1나노라는 건 10억분의 1m입니다. 그러니까 10억분의 1m 단위로 저희가 저걸 가공해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드니 뭐 수천억 개가 사실 1cm, 1cm 들어가는 건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들이 원자 하나하나입니다. 요즘 반도체는 원자 하나하나 단위로 가공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사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대단하죠. 저도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일 신기한 게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원자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물질에는 가장 기본이죠. 수소 원자라든가 산소 원자라든가 이 원자가 저렇게 이제 된 저런 상태로 원자 요새는 3나노 같은 경우는 한 30개, 원자는 10억분의 1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 크기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가공을 하는데 아직 감이 좀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래서 요즘 이제 3나노, 4나노, 10나노 요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cm, 1cm짜리 칩을 한 1000만 배 확대를 해봅니다. 1000만 배 확대하면은 서울, 횡성, 천안, 문경 이 정도 지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저 정도 지도로 확대했을 때 트랜지스터 하나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볼펜 하나 크기입니다. 이 볼펜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서 횡성까지 쫙 늘어놓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또 쫙 늘어놓고 1에서 수천억 개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전기줄로 다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가하면 신기합니다. 막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하고 판단도 하고 오만 가지 다 합니다. 저희가 시키는 일 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신기할 텐데 만들어 놓은 사람은 만들어 놓고 진짜 신기합니다. 그 재미 때문에 40년 그냥 반도체 칩게임을만 해온 거죠. 자, 그래서 비교 지표가 저렇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컴퓨터라는 게 어떻게 생겼다. 이게 다들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제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두뇌 역할, 기억 장치 역할, 손발 역할 딱 세 가지 부분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전자 두뇌,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손발 키고 뭐 입출력 장치, 키보드나 모니터라든가 여러분들 핸드폰 화면 같은 게 이제 입출력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요거는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부르고 CPU나 메모리, 뭐 입출력 장치는 하드웨어라고 부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라든가 아니면 구글 뭐 이 서치하고 엔진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딱 키면은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그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에 전달이 되고 하드웨어가 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다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거죠. 그걸로 일 처리를 해가지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출력을 내주고 음악도 듣고 뭐 전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A면 B를 해라 아니면 A와 B가 같으면은 C를 해라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순서를 정하시는데 그거를 그대로 사람이 쓰는 말 거의 비슷하게 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하드웨어 전달해주고 하드웨어가 그 일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다시 돌려주고 이것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이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사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형광등 스위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광등 스위치가 하나 있으면 껐다 켰다 딱 두 가지만 구분할 수가 있죠. 이 컴퓨터에서 쓰는 거는 0, 1 딱 두 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끈 거를 0, 그 다음에 킨 거를 1. 그래서 두 가지 숫자를 갖고 모든 일을 다 해냅니다. 근데 스위치가 두 개가 되면 네 가지를 구분합니다. 끄고 켜고 둘 중에 하나 켜고, 왼쪽 켰느냐 오른쪽 켰느냐, 뭐 아래 켰느냐 위에, 요걸로 이제 네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3개 있으면은 2의 3승 8가지, 16개가 있으면 2의 16승 6만 5천 가지, 32개가 있으면 40억 개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게 뭐 64메가 그러면 메가라는 건 10의 6승 100만이고요. 그 다음에 1기가는 10의 9승 10억이고, 그 다음에 1테라는 1조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제 뭐 우리가 64K 디램이다 그러면 K가 아까 이제 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10,000번 안 되면 10K. 그래서 K는 10의 3승이고 메가가 6승, 기가가 9승, 테라가 이제 10승. 그래서 이런 단위를 갖고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위치 하나하나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트랜지스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보신 스위치에 0볼트를 가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1볼트에 저 빨간 전압을 가하면, 플러스 전압이죠.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아래 마이너스 전기가 모이게 됩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막 잡아당겨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가 통하면서 저 스위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 모양 그대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건 아니지만, 요 회로를 이 반도체 그림을 그린 게 맨 오른쪽 아래, 저 파랗고, 저게 이제 까만 거는 전기줄 연결한 구멍이고요. 파란 선은 바로 전기줄입니다. 그래서 전기줄로 1볼트 전압 가기도 하고 0볼트 연결도 하고, 빨간 것도 일종의 전기줄인데 그걸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끄고 켜고. 그래서 요 그림이 아까 보여드린 반도체에 새겨지는 그림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빛에서 시작됐습니다. 반도체의 모든 이론은 양자역학에서 시작. 근데 양자역학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한 1600년대부터 기본적인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이 집대성이 되면서 1900년대에 비로소 양자역학이 나옵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이 빛입니다. 우리가 보는 흔한 이 햇빛,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복잡합니다. 물리학자가 아직도 전혀 모르는, 이게 이 쇠구슬처럼 뭐 이 당구알처럼 딱딱한 건지, 아니면 물결 치는 이 파동인지, 태양에서부터 뭐가 8분 한 20초 걸려서 날라오죠.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현재 쓰는 거, 이 강의실 안에 가득합니다. 전파가. 저희는 다만 이용할 뿐이지 그 현상 자체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간단한 빛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갈라지죠. 7가지 색깔이 아닙니다. 이게 과연 몇 개의 색깔이 있을까요? 햇빛에는 색깔이 1000만 개, 1억 개가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이 아니거든요. 점점 노란색도 점점 구분이 없습니다. 엄청 수많은 색깔이 돼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이 형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의 빛이 절대 간단한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을 발견합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 수소에서 나오는 빛을 보니까 딱 4가지 빛깔밖에 안 나와요. 빨간색, 연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냥 다 연속된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색깔이 저거밖에 안 나오니까 뭔지를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알아내기 시작한 게 양자역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시작이 저 까만 부분, 빨간 부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있죠? 저기는 예를 들면 전기가 안 통합니다. 저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단 올라오실 때 계단처럼 어떤 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자라고 합니다. 어떤 덩어리가 있는 양. 그래서 양이 이제 퀀터티, 그 양을 얘기하는 거고, 자는 덩어리죠. 그래서 그 덩어리별로 저렇게 그 까만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저것이 바로 양자라고 부르는 저 부분이고, 저게 반도체 스위치를 끄키는데 전기를 통하게 하고 조금 더 한 단계 가려면은 완전히 다른 전압을 가해가지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도체의 시작인데, 자, 근데 사람들이 진짜 놀라운 게, 이 보시면 저 숫자들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656나노 뭐 이런 숫자들이 별로 관련이 없었는데 1885년에 발머라는 사람이 저게 규칙이 있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규칙이죠. 우리가 쓰는 1, 2, 3, 4, 5, 6, 7, 8 이런 정수의 배수가 돼요. 자연계가 어떻게 1, 2, 3이라는 숫자를 알겠어요? 이거 진짜 사실 재밌는 얘기인데, 저 맨 위에 식에서 나온 식대로 이 계산을 해보니까 486 나노라는, 나노는 10억분의 1m입니다. 486의 10억분의 1, 10억분의 486m죠. 저 숫자를 10억분의 1m 단위로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대신에 이 식의 관점은 중간에 있는 리드베리 상수라는 저 값 1.0937 10의 7승 미터, 저 숫자는 경험적으로 저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발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리드베리라는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숫자입니다. 저 숫자가 왜 나온지 어떻게 나온지 몰랐습니다. 그걸 드디어 이제 찾아낸 것이 보호입니다. 보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의 질량,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인 수치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수치를 갖고 계산을 했는데 역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656나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놀랄만한 일이냐면, 저기 지금 계층별로 1, 2, 3, 4, n equal 1, 2, 3, 4, 저것이 이제 양자 역학이라고 불리는 양자, 아까 말씀드린 계단, 저분인데, 왜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냐면, 이게 우리의 그 수소 원자를 하나 들여다보면, 수소 원자 크기가, 만약에 이제 수소 원자를 지구만한 크기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확대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신 핵, 양성자하고 전자 하나 돌고 있다 그러죠. 근데 양성자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 원자 하나를 지구만한 크기로 풀면 양성자 하나의 크기는 63 빌딩 하나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과학자들이 나머지 공간이 텅 비어 있는데 저기다가 뭔가 상태를 주니까 저기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빛의 그 파장 656나노미터를 10억분의 1m 단위로 인간들이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거죠. 양자역학의 이 위력이 거기 있습니다. 재미가 또 거기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한 이론을 갖고 현실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10억분의 1m 단위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 모델을 만들어놨는데, 저 모델대로 하면은 저 피코세칸입니다. 16.9 피코세칸이. 1 피코세칸은 1조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 1조분의 16.9. 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딸깍도 아니죠. 그냥 정말 1조분의 16.9 피코세칸 만에 저 이론대로라면 세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인공위성이 지구 둘레를 돌듯 전자가 돌다가 힘이 다 떨어지면 지구로 추락해야죠. 근데 그 추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1조분의 16.9초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기니까 또 어차피 이제 바다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여러분들 수소, 산소, 탄소,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지탱을 합니다.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16점 피코 이거 계산, 이것도 다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대로 계산하면은 16점 피코가 딱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진짜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면 대충 이 정도 시간이 납니다. 근데 왜 세상이 안 사라질까? 이게 1900년대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던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왜 안 사라질까? 이게 수소원자가 전자 추락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기 시작한 게 이게 이 양자역학 진짜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건 대학원 강의 자료라 가지고 그냥 참고로만 하시라고. 지금 여기 켜져 있는 질문들 하나하나는 노벨상 탑픽들입니다. 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노벨상입니다. 아직도 설명은 하고 있다지만 왜 전자와 양성자가 안 붙나? 뭐 이런 문제들. 이거 진짜 전자는 아직까지 크기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전자공학 50년 해왔지만 전자공학은 전자 자체의 크기는 아직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크기를 모릅니다. 그냥 원자의 크기보다 10만 분의 1 작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진짜 얼마나 작은지는 모릅니다. 자, 근데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는 어떤 궤도를 돌고 있을 때는 이게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이게 전자가 안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했지만 근데 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지 이거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드브로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기 왼쪽에 파동을 보시면 이게 물결처럼 파동이죠. 그래서 원자핵 둘레를 도는데 딱 정수배로 5배, 6배 이런 배수가 맞으면 에너지 방출을 안 하고 아래 그림 같이 서로 삐끌리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저 차이만큼.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설명하는 이론인데 사실은 저 파동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파동인지 생각을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파동이다. 저 파동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보고 저 수식을 보고 아주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 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IH 바에 라운드 T에 도대체 이런 괴물 같은 수식을 갖다 놓고 저걸 풀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학교 2학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저 수식은 결국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맨날 배웠던 2분의 1 mv 스퀘어 플러스 mgh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 에너지 합이다라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어려운 수식이 아닙니다. 자, 근데 진짜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거는 저는 MIT나 스탠포드나 버클리나 이 물리학과 교수들하고 엄청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삼성전자 임원으로서 제일 큰 혜택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학 교수들하고 특히 이제 세계적인 물리학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맨 처음 그 물리학자들을 만날 때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왜 떨어질까? 우선 중력이 이게 왜 사과가 지구로 떨어져야 되냐? 뉴턴은 죽었다 깨어나서 자기 모르겠다. 그냥 잡아당기니까 떨어졌다.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휘어서 공간이 흰 쪽으로 움직일 뿐이다. 근데 공간이 휘면은 왜 글로 움직여야 되나? 이런 건 전혀. 또 다른 문제 하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석 갖다 어릴 때 다들 재밌게 놀으셨을 텐데 N하고 S를 갖고 하면 떨어져 있는데 서로 막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N하고 S 그 사이에 뭐가 있길래 얘가 서로 잡아당기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 과학에 대해서 흥미 갖기 시작한 게 그겁니다. 왜 자석끼리 왜 잡아당길까? 아인슈타인의 결론, 죽을 때 이제 남긴 말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생각해봤지만 전혀 모르겠다. 그게 근데 이제 한 3, 40년 전부터 양자 역학을 대신하는 퀀텀 필드 시어리, 양자 장론이 나옵니다. 근데 양자 장론이 제일 자랑하는 건 드디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왜 잡아당기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냈다. 아주 굉장히 자신하지만 제가 이제 그 실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것이 이제 양자 장론의 제일 유명한 식인데 저 식은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 사이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저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더라. 에너지가 서로 플러스면 서로 밀어낸다. 에너지가 마이너스면 서로 잡아당긴다. 이것이 2023년 현재 물리학이 갖고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잡아당긴지 최고의 답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에너지가 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데? 왜 플러스가 되는지,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걸 아직 모릅니다. 다만 수식으로 풀어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 지식의 한계입니다. 전혀 사실은 아직 이런 걸 상상할 방법조차 못 갖고 있다는 것이 인간 과학 기술의 한계인데, 제가 놀란 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3, 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자 뭐 한 500만 개 정도. 근데 요거를 컴퓨터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가운데 노란 거, 노랗고 빨간 거는 속에 있는 단백질들이 막 이렇게 구부러지는 건데, 저게 구부러지면서 모든 생명 활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저 단백질이 막 이렇게 저렇게 접히기, 프로테인 폴딩이라고 그러는데, 단백질 접히기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저게 안 접히면, 이제 잘못 접히면 여러분들이 아픈 겁니다. 아픈 원인의 그 근본이 바로 이 단백질. 근데 이게 이제 이 원자 500만 개 정도 규모인데, 요거를 우리 세포하고 비교해 보면, 요거를 볼펜 아나크이로 다시 비교하겠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는 63 빌딩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볼펜 아나크이가 이제 이 세포를 공격하는 건데, 63 빌딩을 공격하는 건데, 이 복잡도는, 그러니까 세포의 복잡도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잠깐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몸속입니다. 근데 몸속에서 이 보시면 까만 점 하나가 날릅니다. 얘가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이제 달라붙습니다. 세포 속에, 세포 바깥에 있는 이 돌기들이 이게 화학적으로 Contact. 예, 바로 여기서 딱 This is the 잡히고, moment when infection begins. 이때 이제 감염이 시작되는 거죠. How does infection happen? You see the tiny shapes there on the virus particle's surface? They seem like random blobs. In reality, they are tiny keys, proteins that have evolved to... 요게 Like a 이제 smile and a handshake, the virus deceives this 잡힌 다음에 like more virus particles. 세포 속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단백질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얘가 그 세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하는지 그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Every cell in your body is a tiny factory, 이 안에 constantly making 세포에 proteins. 핵이 있습니다. 핵 속에 이제 DNA, Your genetic code or 단백질들 DNA 요걸 만들어내는 directs every 것들인데, 이게 여러분들 몸속에서 Protein 지금 making 실제로 machinery 일어나고 in 있는 the cell 일입니다. reads the cell's own 이게 DNA 100조 개의 세포가 and make 있으니까 sure the cell 상상할 수 proteins 없이 go 많은 where 일들이 they're 일어나고 needed.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The 이 virus releases its 바이러스가 own DNA into the 이 핵 속으로 unsuspecting cell 들어갑니다. 핵 속으로 and 들어가서 hijacks the 자기 protein DNA들을 making 만들어내서, 이것이 이제 헬리케이스라는 건데, This 거기서 이제 vital 복제가 cell 돼가지고 manufacturing thousands 요 of new 요게 지금 바이러스가 no longer in service to your body.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는, 세포는 70%가 물입니다. 반도체는 솔리드 스테이트입니다. 완전히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반도체는 쉽습니다. 이거는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 속에서 자기네들이 어딜 가야 될지 정확하게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상상할 방법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단백질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순간인데,
우리 몸은 이 바이러스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몸을 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점점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 수준에서 나오고 이 원자들의 수준에서 이게 DNA가 복제되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이게 헬리케이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지금 DNA를 가져다가 둘로 나눠서 이제 복제되는 건데 저게 돌아가는 속도가 1분에 또 계속 퀴즈를 드려서 그런데 몇 번이나 돌까요? 이게 1분에 8,000번 돕니다. 8,000번. 근데 저 DNA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 그 1마이크로짜리 100만 분의 1미터짜리 세포 그 속에 실제 DNA 길이가 4cm나 됩니다. 묶여가지고 속에 엄청 이 것들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4cm가 되니까 원자 한 두세 개 크기.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실 가느다란 실, 그 가느다란 실을 상상하시고 그게 10km짜리 길이. 여기서 분당 뭐 이런 정도 거리의 실을 1분에 8,000번을 돌립니다. 이게 어디에 우연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가 우연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믿음보다 더 강한 맹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딱 가리고 하늘 없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는 인간이 뭐 수천억 개 트랜스터를 뭐 집어넣고 뭐 전혀 뭐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인간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제 일들을 요게 우리 세포가 These 이제 are tiny 분할될 molecular 때 machines, and they are 분할될 doing 때 this 그 inside. 모습인데 요건 좀 아까 헬케이스 보신 거고 요거는 실제 You can actually 사진입니다. see chromosomes under a 염색체들이 microscope in dividing 이게 cells. 분할되는 Only then do they take on their 세포 하나에서 characteristic 일어나는 shape. 일인데 Otherwise, the DNA is more strewn. 근데 The 요거 kinetochore 분할될 is 때 central 모습을 to the 잠깐 molecules, 보시겠습니다. basically saying this chromosome is not yet ready to divide. 저게 여러분들 몸에서 지금도 수없이 수천억 번 반복되는 일인데요. The 저희 kinetochore also 하나라도 잘못되면 mechanically senses 아픈 tension. 겁니다. When the 여러분들이 tension is just right and the position and 문제가 있는 attachment 거죠. are correct, 근데 이런 all the 것들이 proteins 정확하게 get ready, 이루어지기 때문에 shown here by turning 여러분들이 지금 green. 살아 At this 있고 point, the stop signal 생명을 broadcasting 누리는 건데 system is not switched off. 이게 Instead, it is 준비가 literally 자기가 다 carried away 되면 from the kinetochore down the microtubules by a dynein motor. 단백질들이 That's the 움직이면서 walking guy. This 정보 is 전달이 됩니다. really what it looks like. It 이게 has long 과학자들이 legs so 찾아낸 it can 실제 avoid 거의 obstacles and 로봇같이 step over the 생겼습니다. 저런 kinesins, molecular 아주 motors that 초소형 walk in 로봇이 the opposite direction. 돌아다니면서 이게 데이터를 서로 Personally, 주고받게 I'm 만드는. astounded 이건 뭐, by these tiny molecular machines, how they're able to routinely and faithfully execute their functions billions of times over inside your body at this exact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 수천억 개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이 앞에서 트랜스터 수천억 개를 제가 넣고 1초 동안에 수천억 번 동작을 시킨다 한들 바이러스 한 마리, 세포 하나의 저 활동 하나 도저히 뭐 비교할 수가 없어서 두 손 두 발 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참고로 아까 우리 조대식 장로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 집안은 5대째 이제 중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희는 개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호빈 목사님이라고 이제 중교회 담임 목사로 개성에서부터 부임해 오실 때 아버지께서 이제 이 교회에 같이 나오시면서 이 중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교회당을 지으셔가지고 헌납까지 하셨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고 뭐 이게 교회도 그렇고 따라는 다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따라는 다니는데 아니 저는 더군다나 전자공학을 한 과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필요한가? 그냥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 되고 자연과학적으로 그냥 다 돌아가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근데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Are you there?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은 한 번이라도 제게 모습을 보여주시면 단번에 믿겠습니다. 33살, 제가 정부연구소 10년 일하다가 삼성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족들 다 데리고 갈 때, 사실 삼성이 여러분들 바깥에서 보시면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맨날 뭐 대dum해야 되고 아주 조직 문화가 그냥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안에서 일하면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부연구소보다 훨씬 일도 효율적으로 잘하고, 근데 아무튼 가기 전에 걱정이 많았던 상태에서 제게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저의 평생 화두는 사람이 이제 왜 아프냐?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뭐 바이러스 걸 코로나도 그렇고 뭐 나이 들어가면서 눈 나빠지고 몸 나빠지고. 근데 왜 아픈지 저희가 태어난 이유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엔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들 정말 기쁘고 즐겁게 저희 교회 분들 같이 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아픈가가 저의 문제였는데 삼성 다니는 동안에 이제 IBM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딥 바이올로지 컴퓨팅, 이거는 심층 생물학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 아까 보여드린 이런 단백질 접히기를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슈 같은 제약회사하고 일을 하면서 왜 약을 먹으면 병이 낫나 모르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걸 먹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낫다. 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개선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지 몰라도 아직도 전혀 모르는 부분인데 IBM이 로슈랑 하려고 했던 거는 그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왜 약을 먹으면 세포 수준에서 병이 낫게 되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그 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고 한 세포 안에는 100조 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IBM이 시도했던 거는 32,000개. 그러니까 뭐 세포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단백질 10,000분의 1초. 저거 움직임을 보려고 그러는데 PC로 30만 년.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심플한 계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저걸 본다는 거는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 모든 핸드폰 다 합쳐도 계산 불가능한,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저런 것들을 아까 원자 수준, 분자 수준에서의 하는 일 그대로 이제 플로우를 가게 해주는 게 양자 컴퓨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드 프로세서라든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틀립니다. 대신에 그것도 한계가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 앞에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이런 모든 이 사항들, 반도체 뭐 1cm, 1cm에 뭐 수천억 개 트랜지스터 집어넣든 빛이 나오는 걸 656나노미터, 이 10억분의 1미터 단위로 계산하든 이런 모든 가운데서 제일 신기했던 거는 수소원자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선 이런 모든 결론들을 보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가 과연 핑계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 세계 최고의 전자공학자들하고도 엄청 많은 디스커션을 해왔지만 항상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Only God knows it.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신기한 거는 그 지구만큼 큰 공간이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then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가장 저는 뭐 40년 했으니까
제가 쓰는 용어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좀 되게 궁금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이게 아시는 전부 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 브로모랑 반도체랑 뭐 연관이 좀 있나요? 우리 이제 우주의 생성. 글쎄요.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반도체하고 막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건 모르겠는데 빅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초속 30km로 엄청 달려가고 있고요. 태양계 전체 이것도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것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빅뱅이 맨 처음 점 하나에서 시작됐다. 여기서 이제 양자 물리학하고 좀 만나는 점은 있겠지만 정말 사실은 좀 너무 얘기가 안 되는, 아직 전혀 인간이 모르는, 우주에는 인간이 모르는 힘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아직도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까 1나노, 1피코, 막 10의 마이너스 12승, 1억 분의 1, 1조 분의 1미터까지 가는데 물리학이 현재 다루려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1조 분의 1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43승. 상상이 안 가죠. 플랑크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에 가야 우리가 왜 잡아당기는지 힘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기에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데 입자가속기 아마 한 수십 킬로미터 이렇게 달리는 이런 입자가속기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한계가 한 1000조분의 1m, 10-15승미터 정도입니다. 10-20승미터도 상상을 못합니다. 10-20승미터를 보내면 우주만한 입자가속기가 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뭐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양자 물리학하고 그런 기본적인 이론을 빛이 뭐냐 또는 빛이 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네, 좀 너무 감사합니다. 앱스트랙트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윤하중 장로님. 것보다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면 대만의 TSMC가 또 다른 경쟁자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삼성전자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성장한 그 궤도를 잘 깨닫고 있는데 대만의 TSMC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거든요. 우리가 좀 문외한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만의 TSMC의 발달이 이루어졌고 삼성전자의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못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들 그게 궁금하신 분인데 TSMC는 대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모리스 창이라는 정말 전설적인 CEO가 미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대만 들어와서 세웠는데 반도체 회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인텔 같이 이제 CPU 만드는 회사, 또 하나는 삼성 같이 메모리 이런 걸 만드는 회사, 다른 하나는 남들이 설계한 거를 만들기만 해주는 회사. 그게 이제 파운드리고 그게 TSMC입니다. TSMC는 자기네 설계한 거는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뜨죠. 엔비디아, AMD, 심지어 이 인텔 것까지도 걔네들 설계를 가져다가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드밴스된 전략이죠.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까 했는데 점점 공장 하나 짓는데 지금 2조, 3조, 막 20조, 30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투자를 누군가 대신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첨단의 설계에만 집중. 그 설계한 거를 가서 만들어주는 데가 TSMC입니다. 삼성도 사실은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기술력으로 보면 제가 일할 때 이제 칩 크기가 2cm, 2cm. 아까 1cm, 1cm 얘기했지만 2cm, 2cm 되면은 만들기가 극한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실 크기에 따라서 수율, 먼지 조그만 거 1마이크로짜리 먼지 하나 떨어져도 얘는 불량이 되니까. 근데 그게 1cm, 1cm에 떨어졌을 때하고 2cm, 1cm면은 확률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진짜 만들기가 힘든데, 삼성은 그거를 수율 120%, 100%도 아닙니다. 가장자리에 우리가 카운트하는 집까지 다 살렸고, 미국 회사는 똑같은 디자인인데 20%, 삼성이 6배. 한국 사람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니. 대만도 비슷하게 TSMC가 이제 그런 일들 잘 하기 때문에 미국은 점점 공장을 이제 아시아 쪽, 삼성도 이제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남의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설계를 이제 갖고 와서 많이 하는데, 저는 포텐셜은 삼성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지금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TSMC가 좀 앞서고 있지만, 그게 제가 삼성에서 잃어본 경험으로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저는 이 예비고사 수능의 효과가 아닌가. 물리하고 수학을 어떻든 무조건 외워서라도, 근데 얘네들의 실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문제 풀어내는 실력이 미국 엔지니어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대결을 했을 때 거의 번번이 저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저희는 120%, 미국은 20%, 30%.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서 있기 때문에, 물론 대만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따라왔으니까 이제 저 정도 사업을 할 텐데, 앞으로 굉장히 좋은 싸움이 될 겁니다. 서로가 경쟁하면서 더 좋아지는. 근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더 빨리 나가느냐? 삼성이 이제 요새 그 GAA라고 해서 게이트 어라운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들고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사업으로 확 연결이 될지, 그게 사실 성공하면은 삼성전자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질 겁니다. GAA 기술은 아직 TSMC는 시작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보면은 좋은 싸움이 될 겁니다. 이제 뭐 질문이, 요거 저 마지막 비디오 한 번 더. 마지막에 이제 감사 말씀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저 인도를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셨죠? 네, 아주 유익한 그러한 강연회였습니다. 이 박 권사님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한계가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그 과학적인 그러한 지식, 또 인문학 이런 소양,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영성, 이러한 것들이 믹싱이 돼서 저런 친구가 또 함께 남성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자체가 제가 굉장히 그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성배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 주최 명사 초청 강연에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은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 불면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교만한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그런 못된 인간의 속성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며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겸손하게 이 땅에서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사로 또 애쓴 우리 박성배 권사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올해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